네,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링크 드린 T 아카데미 링크를 보시면 이렇게 RSC 폴더, SRC 폴더, 그 다음에 발표 자료, 그리고 그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링크가 있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실습 환경 같은 경우에는 콜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콜앱은 구글 콜라보레이터의 줄임말인데요. 구글 드라이브를 그 로컬 디렉토리로 삼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치 파이썬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하듯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U가 없는 환경에서도 테슬라 T4 GPU를 빌려서 12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실습 파일은 굳이 다운받지 않으셔도 이 T 아카데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내 드라이브에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드라이브에 추가를 해 놓으면 그 콜앱에서 해당 드라이브에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 파일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RSC는 리소스 파일 폴더고요. 그 다음에 SRC는 소스 코드 폴더입니다. 그래서 리소스에는 여기 앞에 마이자가 붙은 거는 우리가 실습을 이용해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폴더를 말을 하고요. 컴프는 실제 버트 학습에서 사용된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리프로세스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는데 그 학습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위키 데이터를 512 토큰으로 프리프로세싱 한 거를 이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학습할 때는 이거를 그냥 불러와서 학습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델도 저희가 그냥 샘플로 테스트했던 거 20분의 1 정도 학습한 버트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코버트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코버트 같은 경우 이렇게 배포가 안 되게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샘플로 테스트했던 이것도 위키만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위키로 학습한 버트 모델을 같이 첨부를 드렸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실습을 위해서 그 원본 위키 약 500메가, 400메가, 500메가 되는 위키 원본이 있고, 그리고 아래 스몰로 그냥 작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위키 스몰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버트 학습을 위해서 있는 코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make 프리프로세스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 학습 데이터를 워드피스 토커나이징에서 학습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코드고요. make vocab은 그 vocab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되는 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구글 콜앱에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주피터 노트북 이게 있죠. 얘는 각자 로컬로 다운을 각자의 드라이브로 옮겨놔야 돼요. 이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T 아카데미에는 업로드가 안 되니까 각자 드라이브에서 이 다운로드 받으신 거를 업로드를 하나 해주세요. 네, 세이브가 됐죠. 네, 본인 아무 디렉토리에다가 업로드를 해주고요. 네, 이러면 위치에 이렇게 각자의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 아래에 요 파이썬이 저 주피터 노트북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구글 콜앱으로 열기 이걸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옆에 목차가 보이는데 뭐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위한 설정을 하고 보켓 만드는 거, 프리프로세스 데이터 만들기, 학습, 그 뭐 코코드 학습, 코코드 평가, 감정 데이터 분류, 관계 추출 실습 이렇게 다양한 실습들이 왼쪽에 있고요. 여기서 그냥 다 쉬프트 엔터로 다 테스트 해보면 그냥 한 번에 다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한번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콜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구글 드라이브랑 현재 이 T 아카데미 버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 처음에는 GPU를 먼저 킬게요. GPU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요 런타임에 보시면 그러니까 런타임 요거 런타임 타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GPU가 하드웨어로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엔비디아 SMI, 이거는 그래픽카드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인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저는 테슬라 K80이 잡혔네요. 이렇게 GPU가 잡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들 되셨나요? 네. 다음으로 요 두 줄 코드를 입력을 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바로 연동을 할게요. 또 여기서 Shift 엔터를 치시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Enter your authorization 코드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여기 URL이 뜰 거예요. 그 URL을 누르시고 어떤 계정으로 할 건지 선택하시고 허용을 하시면 이 코드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입력으로 할게요. 네,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네, 여기 보시면 mounted at content drive에 마운트가 됐다라는 표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왼쪽에 이 탭 중에 파일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을 보시면 여기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를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 이렇게 연동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를 내 드라이브로 가져오기를 하셨으면은 반드시 요 마이 드라이브 하단에 T 아카데미라는 폴더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확인되셨으면 또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ls 리눅스 명령어죠. ls만 쳐보면 이 현재 이 프로젝트의 하단에 드라이브와 샘플 데이터, 그러니까 드라이브와 샘플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저 같은 경우에 디렉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 드라이브 아래에 T 아카데미로 되어 있죠. 여기에 LS로 확인을 하면 네, 보시면 src 폴더와 rsc 폴더가 다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명령어의 디렉토리만 같이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자, 먼저 보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캡을 만드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썬에 저희 make vocab 폴더 안에 wordpiece.py를 가지고 있죠. 이 wordpiece.py 코드는 세 가지 인풋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코퍼스, 어떤 코퍼스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아까 말한 이터레이션을 몇 바퀴나 돌 것인지, 그리고 fname, 출력되는 vocab을 어디다가 출력할 건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 없는 디렉토리에 있는 걸 가져오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 그러니까 여기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의 디렉토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vocab을 출력하는 디렉토리는 존재해야 됩니다. 보시면 마이 드라이브에 이렇게 디렉토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 각자의 드라이브에 그 디렉토리를 직접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폴더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냥 마이 vocab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내 드라이브에 마이 vocab이란 폴더가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게 반영이 조금 느리긴 하더라고요. 마이 드라이브에 보시면 현재 vocab이 없긴 한데 네, 조금 기다리면 여기에 마이 vocab이란 폴더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같은 디렉토리로 저는 여기에 마이 vocab이라고 업데이트를 해 놓을게요. 네, 이게 네,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이 드라이브에 마이 vocab이라는 폴더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다시 Shift 엔터를 통해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전에 여기 마찬가지로 디렉토리 맞춰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버트볼 프랙티스라는 폴더를 안 고쳤으니까 여기 지우고 실행을 해주면 인풋 같은 경우에는 위키데이터에 스몰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 스몰은 사이즈가 진짜 작거든요. 몇 줄인지 까먹었는데 몇백 줄 안 될 거예요. 거기 안에서 보캐블러리를 만들면서 그 베스트 페어를 출력한 겁니다. 현재 나온 거에 베스트 페어를 출력을 했고 이렇게 하면은 트레이닝 bp워즈 돈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해당 디렉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그 보캡에 들어가 보면 myvocab.txt라고 하는 보캡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버트에서 쓰이는 토큰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샵샵이 붙은 워드피스로 보캡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네, 여기까지 다들 되셨나요? 네, 보캡을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캡을 이용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전처리는 무엇이냐면 학습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의 라인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캡을 이용해 워드피스 토크나이징을 진행을 해야 되고 워드피스 토크나이징 한 것과 동시에 그 랜덤하게 마스크를 넣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런 코드, 이 코드가 그 make 프리프로세스드 데이터에 create 프리트레이닝 데이터 코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코드들은 그 이따가 코커드 학습할 때 한 30분 정도 소요되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코드를 좀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되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는 디렉토리가 안 만들어줘도 쓸 수가 있죠. 읽기가 가능하니까. 보캡 파일 같은 경우는 각자 만드신 보캡을 이용을 할게요. 저는 myvocab 폴더 안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myvocab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do lowercase 같은 경우 true로 하면은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false로 하면은 대소문자로 구분을 하겠다 해서 false로 둔 거고요. max sequence length는 그 버트로 입력이 들어갈 때 입력 시퀀스의 맥스 사이즈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장 A, B가 합쳐졌을 때 그게 맥스 시퀀스가 몇인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것도 좀 학습 팁인데 버트를 학습할 때 학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맥스 시퀀스를 512로 해가지고 한국어 버트를 학습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학습해야 되는 토큰 자체가 512 토큰이죠. 그래서 그 배치 사이즈 자체도 되게 작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맥스 시퀀스 랭스를 128로 먼저 작게 해서 버트를 초반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버트를 한 90% 정도 학습을 했다고 쳤을 때 마지막에 10%는 512 시퀀스로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버트 성능이 그 어느 정도 512처럼 유지가 되면서 학습 속도가 훨씬 줄게 되죠. 이것도 오래 노가다를 하면서 얻게 된 팁인데 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맥스 시퀀스 랭스는 그 프리프로세스 데이터를 만들 때랑 실제 학습할 때랑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28로 한 학습을 90% 정도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맥스 시퀀스 랭스를 128로 한 프리프로세스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512로 한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버트를 학습할 때 이 128짜리로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512로 뒤에 연장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일단 512로 만들어 볼게요. 프리프로세스드 데이터 코퍼스 자체는 마찬가지로 스몰 데이터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웃풋 디렉토리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각자의 드라이브에 이 폴더가 존재해야지 파일이 라이트가 되겠죠. 저는 my 프리프로세스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폴더가 만들어졌으면 또 이게 리스트에 떠야 되는데 이게 옆에 리스트에 업데이트가 안 되면 코드에서도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업데이트 되는 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맞춰서 또 파라미터를 맞추겠습니다. 이러고 엔터를 또 누르시면
이 인풋으로 넣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프리프로세싱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일단 진행을 한 다음에 로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완료가 됐습니다. 금방 끝나죠? 네, 보시면 인풋 파일을 리딩을 했고, 리딩을 해서 그걸로 복합도 그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토크나이징을 하고요. 이것도 이따가 코드를 살펴보면서 같이 좀 알아볼게요. 아래 예제가 출력이 됩니다. 보시면 위키 스몰을 대상으로 복합을 만들었고 그 위키 스몰을 이용을 해가지고 토크나이징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글자들이 다 언노운으로 안 뜬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뭐 채팅은 네트워크 약간 음절 단위로 자르긴 했는데 에서 뭐 이런 것들은 또 의미 있게 좀 조사 같은 게 분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 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CLS 토큰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CLS 토큰 있고 그는 마스크 로의 마스크 이런 식으로 이미 프리프로세싱을 할 때 마스킹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프리프로세싱을 하면서 이미 학습 데이터를 토크나이징을 하고 마스크를 만들어 놓고요. 이게 512 토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에를 보시면 아마 대충 512 토큰까지 갈 거예요. 또 코드에 랜덤하게 자르는 것도 있어서 실제 완전히 512 토큰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세퍼레이트를 찾고 있는데 잘 안 나오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앞에 있던 게 문장 A고요. 문장 B가 세퍼레이트로 해서 두 번째 문장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스드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 프리프로세스드 데이터 같은 경우엔 이렇게 tf.record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tf.record로 되어 있어서 텐서플로우에서 그냥 로드를 해서 바로 쓸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 실제 버트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건데 직접 만드신 거 말고 제가 제공해드린 위키 전체를 대상으로 프리프로세싱 한 거를 로드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에 인풋 같은 경우 첫 번째 인풋 파일 이거는 앞에서 프리프로세스드 된 코퍼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에 넣는 게 아니고 그 마스킹과 토크나이징이 적용된 tf.record를 버트 모델의 인풋으로 학습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웃풋 디렉토리는 뭐 모델 각자 지정을 해서 거기서 출력을 하면 되겠죠. 두 트레인을 true로 하면은 트레인이 트레인이 진행이 되는 거고 두 에발 이거를 true로 두면은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출력을 줍니다. 예를 들면 next sentence accuracy, loss 값, 그리고 마스크 프레딕션 어큐러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출력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버트 컨피그 같은 경우에 버트의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버트가 뭐 어텐션 헤드는 몇 개냐, 레이어는 몇 개냐 이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직접 한번 살펴볼게요. 컨피그 같은 경우 T아카데미 RSC의 컴프 폴더로 가면 있습니다. 컴프 폴더에 버트 config.json이 있는데요. 다운을 받아야 되네요. 보시면 뭐 드랍아웃 프로버빌리티는 몇으로 할 거냐, 뭐 바이디렉셔널을 설정을 할 거냐,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로 할 거냐 이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뭐 히든 사이즈나 뭐 어텐션 헤드 개수나 히든 레이어는 몇 개를 할 건지 그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복합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독립된 복합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복합 사이즈를 그 복합 개수에 맞게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합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워드 임베딩 레이어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합 사이즈랑 워드 임베딩 레이어의 개수가 안 맞으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복합 사이즈를 꼭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 컨피그는 베이스 모델의 컨피그인데 여기서 뭐
어텐션 헤드 개수를 24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숫자만 바꿔주면 그냥 그 라지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실습으로 돌아가서요. 트레인 배치 사이즈는 4로 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근데 콜앱에서 지금 4 이상으로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메모리 에러. 그러니까 콜앱에서 뭐 P40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치 사이즈가 되게 작게밖에 학습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TPU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때 시퀀스 랭스를 128로 하면 배치 사이즈를 512로 학습이 가능하고요. 시퀀스 랭스를 128로 하면 512로 하면 배치 사이즈를 128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콜앱도 사실 TPU를 빌려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또 그 사전에 안내드린 거에 저 너드 팩토리에서 작성한 콜앱을 이용한 버트 학습에 TPU를 활용한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습을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TPU를 빌려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왜 그렇게 안 했냐면 TPU를 쓰려면 구글 스토리지를 또 빌려서 써야 돼요. 버킷이라는 걸 빌려서 써야 되는데 그게 유료라서 오늘 실습에서는 GPU를 사용해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로 하고 네, 이것도 아래에 옵션들도 있다 코드를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트레이닝 스텝은 보통은 128에 512로 하면 100만 스텝 정도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10스텝만 학습을 해볼게요. 그 아웃풋 모델에 대한 디렉토리도 역시 똑같이 만들어줘야겠죠. my trained 모델이라는 것을 제 로컬에 폴더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공지 드릴 때 구글 드라이브에 약 8기가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델 사이즈가 베이스라인 모델은 한 1.2기가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가 1기가 정도 되는데 이게 트레이닝 스텝을 많이 하게 되면 매 스텝마다 모델을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텐서플로우 버트 소스 안에 그 모델을 저장하는 디렉토리에 최근 5개의 모델까지만 저장을 합니다. 그 6번째 모델이 들어가면 가장 이전 모델을, 그러니까 가장 옛날 모델을 삭제를 하고 업로드를 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콜앱에서 이 스텝을 많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삭제된 것들이 휴지통에 쌓입니다. 근데 그 휴지통도 각자의 구글 드라이브 용량을 할당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콜앱을 이용하고 GPU를 이용해서 학습하신다면 휴지통을 잘 보면서 그 본인의 드라이브 용량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TPU를 쓸 때는 어차피 구글 그 버킷이라는 스토리지를 쓰기 때문에 그 용량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디렉토리에 myTrained 모델이 업데이트가 됐죠? 그러면 여기 디렉토리도 좀 바꿔주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네, 디렉토리 잘 확인해서 같이 실습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습이 진행이 되죠. 역시 인풋 파일에 그 프리트레인드 된 걸 모델을 프리프로세싱 된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GPU를 할당을 하면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크리에이트 체크 포인트에서 가장 0번째 모델을 또 만들고
이게 그 제가 알기로 콜앱에서 GPU를 한 번에 저한테 통째로 할당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돌다가 이제 잠깐 멈춰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쓰고 이렇게 약간 뭐야지 돌아가면서 쓰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하는 속도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그 학습 스텝에 따라서 그러니까 1초에 학습 스텝을 몇 번이나 돌았는지 이런 데이터 값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막 0.06, 0.06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데 TPU를 쓰면은 거의 1초에 4스텝 정도 돌게,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지금 10번째 스텝까지 왔고 10번째 모델을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앞에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학습 파라미터들을 다 되게 작게 줬잖아요. 뭐 배치 사이즈 4로 주고 128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러닝 레이트나 어떤 값들을 봤을 때 그 구글에서 디폴트로 설정한 값들이 그래도 학습이 제일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각자 혹시 한국어 버트 학습하려고 하신다면은 어쨌든 일단 디폴트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블리에이션이 끝났고 또 나오죠. 여기 넥스트 센텐스 어큐러시가 0.42. 뭐 거의 그냥 랜덤으로 찍은 수준이죠. 넥스트 센텐스 로스가 나오고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그 제공해드린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 같은 경우만 해도 넥스트 센텐스 어큐러시는 거의 0.99 가까이 되고요. 로스도 이제 0.9인가 1점 몇인가 그 정도로 낮게 나오고 마스크 데렘 어큐러시도 거의 7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습을 별로 안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학습을 하면서 성능이 더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각자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가보시면 모델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실제로 이거 학습된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연어 NLP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처음으로 해볼 것은 코코드 학습입니다. 여기서 그 앞에 학습한 모델은 스텝 10밖에 안 돌았잖아요. 제가 20만 스텝을 돈 모델을 다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그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보시면 뭐 맥스 시퀀스 랭스도 128로 줄였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코코드 같은 경우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본문이 들어가고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본문 질문 합쳤을 때 128까지만 보겠다라고 제한해 둔 거예요. 원래는 512만큼과 크게 봐야지 정답을 잘 찾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트레이닝 에폭도 그냥 한 바퀴만 돌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각자 학습해 보실 때는 디폴트로 학습을 해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네, 지금은 최대한 시간을 짧게 하려고 줄였는데요. 이렇게 돌려도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제 수정해야 될 거를 수정을 해볼까요? 버트4 프레틱스를 지워주고 보캡이랑 컴피그 역시 제가 프리트레인드 된 공개된 모델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니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그 학습된 모델을 어떤 거를 로드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역시 아웃풋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네, 저는 코커드 아웃풋이라고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역시 파일에 리스트에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코코드 아웃풋 업데이트가 됐죠?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네, 실행까지는 다들 하셨나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코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그 학습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rc 폴더에 보면은 버트 모델 만드는 코드가 있고 프리프로세스드 데이터 만드는 코드가 있고 보켓 만드는 코드가 있죠. 이제 우리가 보캡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보캡 코드를 보시면 워드피스를 수행하는 코드로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네, 인풋은 세 가지로 받게 돼 있고 여기 바이트 페어 인코더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워드피스 분석을 하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보캡에 따라서 만들어진 보캡에서 샵샵을 붙여가면서 그 토크나이징을 진행을 하고 만들게 되고요. 네, 이 코드보다 create pre-train 코드를 좀 볼게요. 여기 코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create pre-training 데이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토크나이징을 진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학습 데이터 자체를 이제 폴더로 라이트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고 토크나이제이션 이쪽이 이제 실제 워드피스 단위로 분리해 주는 거를 보캡을 로드해서 워드피스 단위로 분리해 주는 게 토크나이제이션 코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프리프로세싱의 인풋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인풋 파일을 받고 또 아웃풋 파일도 받죠. 보캡 파일도 받습니다. 여기서 두 로어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 true는 전부 소문자로 바꿔주고 false는 대소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버트 멀티링구어를 쓰실 때도 이거를 false로 줘야지 한국어에 대한 워드피스 토크나이징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거를 true로 두게 되면 한국어에 대해서 전부 언노운 토큰으로 나오게 됩니다. 맥스 싱퀀스 랭스는 그 버트 모델을 학습할 때 시퀀스 랭스를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맥스 프리딕션 펄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인풋에 대해서 15%의 랜덤으로 마스킹을 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스킹 하는 게 15%의 확률이긴 한데 너무 많이 다 마스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맥스 프리딕션스 펄 시퀀스 이거의 개수를 확인을 해서 20개보다 넘어가면 마스킹을 그만두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듀플리케이트 팩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풋 데이터를 보면 그 두 문장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10번을 반복을 하면서 서로 다른 마스크를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번씩 중첩을 시켜가지고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마스크 LM 프로버빌리티는 그 15%의 확률로 주구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이 정도의 확률로 그 실제 시퀀스 랭스보다 그러니까 512를 다 채우는 게 아니라 그보다 작은 시퀀스도 만들어낼 수 있게 확률을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인풋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실제 토크나이징 하는 단계를 보시면 여기 메인에서 바로 또 시작을 하겠죠. 근데 메인으로 시작을 할 때 여기 토크나이저를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tokenization.py에 있는 풀 토크나이저를 정의를 해줬고요. 이게 그냥 그 워드피스 토크나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create training instance를 호출을 하면은 이렇게 클래스 앞에 태그 붙고 문장 A 분리하고 문장 B 이런 꼴을 만들어주는 게 요 create 쪽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아래에서는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크나이저를 또 살펴볼게요. tokenization.py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토크나이저를 풀 토크나이저로 정의를 했었죠. 풀 토크나이저가 여기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토크나이징을 두 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여기죠. 여기 베이직 토크나이저로 텍스트가 들어온 거를 베이직 토크나이징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만들어진 토큰을 워드피스 토크나이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이직 토크나이저를 거치게 되면은 그냥 문장을 어절 단위로 토크나이징을 하는 게 이 베이직 토크나이저입니다. 그리고 워드피스로 하게 되면 이 어절 단위로 토크나이징 된 거를 다시 이제 워드피스 단위로 분리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베이직 토크나이저의 토크나이징을 보면은 일단 텍스트를 유니코드로 변환을 해주고 유니코드로 변환했을 때 이상한 문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음표 달려있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유니코드들을 제거해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로 토크나이징을 하는 게 베이직 토크나이저의 역할의 전부고요. 베이직 토크나이저를 거치게 되면 이제 실제 워드피스 토크나이저로 들어오겠죠. 워드피스 토크나이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터링을 하는 거는 단일 토큰의 길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어절 단위로 자른 거죠. 그 어절 단위의 단일 토큰 길이를 봤을 때 그 길이가 100, 이거는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맥스 인풋 캐릭터 퍼 워드는. 그래서 100보다 크다면 그냥 언노운 토큰으로 바꿔버립니다. 굳이 토크나이징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1차 필터링을 하고 두 번째 필터링들을 보시면 그 이제 토큰으로 들어왔죠. 문장이 아니라. 각 토큰들을 문자열을 하나씩 보는데 전체 문자열을 먼저 봐서 보캡에 검색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if substring in self vocab, 그러니까 네가 정의한 보캡 리스트에 지금 토크나이징 한 게 들어가 있느냐 물어봐서 검색이 되면은 바로 그 토크나이징 그 토큰을 리턴을 하고 저장을 해버리고요. 안 그러면은 end를 하나씩 줄여주면서 샵샵을 붙여서 검색을 계속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경우를 토큰의 문자열 길이만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워드피스 토크나이징을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 반복문까지 끝까지 돌았는데도 워드피스 토크나이징으로도 토크나이징이 안 됐다. 그러면 해당 토큰을 언노운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이게 토크나이징 하는 과정이고요. 네, 다음으로 버트 모델 학습 쪽을 볼게요. 런 프리 트레이닝 인풋도 보시면 이제 버트 컴피그 파일 앞에서 정의했던 뭐 어텐션 사이즈는 몇으로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인풋 파일 아웃풋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니 체크 포인트는 이게 또 괜찮은 게 이전에 학습되어 있던 버트 모델에다가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추가해서 더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멀티링구얼 버트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시죠. 그 멀티링구얼 모델에다가 한국어 위키만 학습을 해도 코코드 F1이 거의 1에서 2점은 더 올라버립니다. 지금 멀티링구얼에 위키로 10만만 더 학습을 해도 F1이 92까지 올라요. 원래는 90점 정도였는데 그렇게 멀티링구얼에다가 이니 체크 포인트를 멀티링구얼 모델로 받아서 학습을 해도 성능이 더 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스 시퀀스 랭스는 아까 말했듯이 인풋의 맥스 시퀀스 랭스를 말을 하고요. 이거 마스크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프리 프로세스드 학습 데이터랑 일치하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점이고요. 두 트레인은 true라면 학습이 되는 거고 듀 이밸류에이션 있고 배치 사이즈가 있고 뭐 이밸류에이션 배치 사이즈 있고 러닝 레이트 있고 이 러닝 레이트가 지금 5, 2에 5로 되어 있는데 학습 초기에는 1, 2에 4로 학습을 했었고 나중엔 2, 2에 5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찾은 좀 괜찮은 학습 파라미터고요. 넘 트레이닝 스텝은 어느 정도 스텝까지 학습을 할 거냐? 이 넘 웜업 스텝은 초기에 예를 들어 5, 2에 5라고 학습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스텝이 나올 때까지는 러닝 레이트를 이걸로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러닝 레이트 0에서부터 리니어하게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 스텝이 됐을 때에 비로소 5, 2에 5로 도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러닝 레이트를 아주 조금씩 올리면서 거기까지 가도록 하는 게 이 웜업 스텝입니다. 세이브 체크 포인트는 몇 스텝마다 저장을 할 건지 하는 거고
아이테레이션 네. 여기 for loop는 이거 여기 아래는 TPU를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TPU를 쓸 때 TPU에서는 TPU.estimator라는 게 제공이 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현재 학습의 로스가 몇인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는 이제 TPU를 사용할 때 쓰시는 거고요.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나머지는 뭐 모델에 대해서 그거 로드 해가지고 계속 학습되는 거라 네, 넘어가고요. 코코드 얼마나 됐나 좀 볼까요? 네, 아직 끝나진 않았네요. 이게 시작했을 때가 네, 아직 한 20분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런스 코드도 좀 살펴볼게요. 런스 코드 인풋도 아까 그 런 프리 트레이닝 코드랑 다 비슷하게 있고요. 근데 이제 프레딕트 파일을 넣을 수가 있는데 트레인을 하고 이 프레딕트 파일을 넣고 두 프레딕트를 체크를 해주면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학습 데이터 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그 코코드는 제이슨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드 안에 데이터 안에 전체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 패러그래프 안에 컨텍스트에는 원래 그 패러그래프가 들어가 있고 여기 QAS라는 리스트 제이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퀘스천이랑 앤서랑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퀘스천은 존재와 무의 저자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샤르트르라고 답변을 하고요. 요 NMP는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같은 패러그래프를 대상으로 했을 때 또 다른 퀘스천인 어느 나라 철학자라고 했을 때 앤서가 프랑스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런 스쿼드 코드를 보시면 이런 제이슨에서 컨텍스트를 가져오고 앤서를 가져오고 뭐 문장 A, B를 만들어주고 그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독스트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학습 토큰의 맥스 시퀀스 랭스를 512로 제한을 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막 1000 토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000 토큰까지 가는데 그럼 512 앞에서 512에서 잘라서 인풋으로 들어갈까요? 그렇게 하면 뒤에 정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28로 주면은 긴 문서를 128 단위로 잘라서 점프를 띱니다. 그래서 128 보고 다시 128은 없는 걸로 치고 점프를 뛰어가지고 다음 128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독스트라이드를 하게 되고요. 맥스 쿼리 랭스는 질문 쿼리의 랭스 사이즈를 제한해 두는 거고 네, 에폭 있고 웜업은 마찬가지로 0에서 러닝 레이트까지 리니어하게 증가시키는 거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TPU 사용할 때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embest 사이즈는 이게 두 가지 파일을 출력을 하는데 첫 번째는 embest .json 그게 있고 두 번째는 embest predictions.json 있고 predictions.json 두 가지 파일을 출력을 합니다. 그때 embest는 이제 탑 20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거 학습 사실 돌리시면은 그냥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실습들도 마찬가지로 폴더만 바꿔주시면 똑같이 동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실습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코드만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고쳐야지
본인이 원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run classification.python 코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프로세서라는 이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XNLI 프로세서죠. 이 프로세서는 인풋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텍스트 A와 텍스트 B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레이블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레이블은 여기 아래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컨트랙션이냐, 엔틀리먼트냐, 뉴트럴이냐 이런 것들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게 문장 두 개를 분류를 해서 그 문장이 어떤 관계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텍스트 이 XNLI 프로세서를 호출해서 쓰시면 되고 그때 레이블만 그 어떤 레이블이 들어가는지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학습 데이터의 꼴은 여기 텍스트 A에 들어가는 거고 B에 들어가고 레이블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그냥 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텍스트 A, 탭, 텍스트 B, 탭, 레이블 이런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라인 0, 1, 2 그냥 이렇게만 교체해 주시면 바로 잘 동작을 할 겁니다. 그 예제를 제가 NSML 프로세서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있다. NSMC 이거는 네이버 센티멘탈 무비 코퍼스의 줄임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인풋 트레인 파일은 여기 들어가죠. 테스트 파일, 그 평가해야 되는 파일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테스트하고 싶을 때 그냥 그 두 프레딕트를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 대부에서 어차피 같이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문장이 하나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두 가지죠.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레이블이 0과 1로 들어가게 됩니다. 0과 1로 들어가고 텍스트 A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텍스트 A만 넣고 레이블이 나오고 트레이닝 파일 자체의 꼴이 어떤 id 값이 있고 0번째 센텐스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0번째는 id 값이니까 무시하고 라인에 1에 센텐스를 넣고 라인 2에 있는 레이블을 여기로 가져와서 학습을 하겠다. 이렇게 코드를 많이 안 바꾸고 본인이 원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 하나로 넣은 게 run multi-classifier 요건데요. 이게 네이밍은 멀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멀티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캔트 프로세서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제로 뭐 문장을 주어주고 서브젝, 오브젝을 주면 릴레이션을 추측하는 걸로 그거를 예제를 드렸었는데 버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장 3개를 입력하는 예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그 코드만 아주 조금만 바꾸더라도 그렇게 문장 3개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턴 레이블을 제가 정의를 다 해놨죠. 그리고 텍스트 A에다가 넣고 텍스트 B 넣고 텍스트 C 넣고 네, 이 코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학습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력을 문장 2개까지만 제한을 둘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코드를 보시면 문장 3개를 넣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에 피처가 뭐 4개 이상 5개, 6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코드를 참고해서 텍스트 A, B, C, D, F까지 넣어서 학습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두 코드를 사용을 하면 거의 웬만한 NLP 태스크들은 다 학습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실습도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